야가 왜 기억이 안 나지? 77페이지 맨 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만. 공업지역은 3만. 자연생성업지 만. 도시지역 바깥은 30만.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기억 막상 안 난다니까요. 환장합니다 진짜. 도시지역 바깥은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30만 이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요, 도시지역 바깥이라는 얘기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농림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땅값 뛰어 안 뛰어요? 완전 뛰지.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 순간 얘는 용도가 뭘로 바뀐다고? 도시지역으로 플러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했거든. 여러분,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구역 지정했죠? 그러면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뀌어?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근데 3년이 가도록 실시에 인가 신청 안 하면 개발구역 풀려버리지. 풀려버리면 옛날 용도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지. 환원되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정상으로 다 했어. 공사 완료돼가지고 풀릴 때는 옛날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런데 그 요약집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개발구역 지정 효과 있죠? 개발구역 지정되면 용도가 도시로 바뀐다고 그랬죠?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장의 단서를 봐봐요.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거나 뭘로 취락지구 나오는 말 나오죠? 취락지구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지문을 여기다 갖다 썼다니까. 이걸 이 흉측한 놈들이. 국토계획법인데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니까 같이 분노해 줘야죠. 이럴 때 여러분들 이성 찾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취락지구란 말 나왔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지역은 도시로 안 된다고. 왜냐하면 취락지구는 봐요. 아까 자연취락하고 뭐로? 집단취락 있잖아요. 봐봐요. 얘 목적이 있다는 집단취락지구는 반드시 그린벨트 안에서만 지정하라며요. 자연취락은 녹지나 도시지역 외에다가 지정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 취락지구에다가 개발한다고 다 개발구역 지정해버리면 다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본질의 의미 없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야가 도시지역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취락지역 본연의 모습으로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이 문제가 농공단지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아니요. 자 의왕구역, 항만구역은 어디에 연접해야? 도시지역.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택지개발 사업한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렇게 여러분요 간 작은 사람들은 내 진짜 시험장 가면요 진짜 담대하고 무대포인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 잘 나와요. 지레 쫄아? 공법은 어려울 거야. 공법은 어려울 거야. 이러고 가는 거야. 가니까 앞부분부터 몇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오거든. 역시 나 원래 떨어졌어. 에이씨 나 이럴 줄 알았어. 떨어졌어. 시험도 풀기 전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30% 어렵게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쉽게 나와. 얘들도 봐봐봐요. 이런 지문 나오면 뭐 기억이 안 나거든. 뭐야? 이거 어디서 뜬 거야? 덜덜덜 떠는 거야. 답은 여기다 갖다 놨잖아 일부러. 너무 쉬우니까. 얘를 2번 갖다 놔서 봐요. 답 너무 쉽게 다 풀어버리지. 얘 읽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심리적 충격도 쇼킹도 없을 거 아니야. 일부러 심리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 다음에 7번. 자 다음에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곳이 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로 결정곳이 된 걸 본다. 아까 그거잖아요. 이 해설을 문장을 찾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항만구역, 의왕구역 도시지역의 연접. 나머지 연접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20회 문제 7번. 공유 용도 지역 및 바다 매립했다. 틀린 것은이라고 됐죠. 자, 볼까요? 이게 아마 전기도 나올걸요. 봐요. 용도 지역은 이 붉은 게 보여요? 이게 눈에 쏘이면 눈이 멀어요. 알죠 이거? 피부도 있잖아요. 한 10초 이상 계속 보니면 피부 빵꾸 나요. 그래서 이런 체온이 없는 거에만 써야 돼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졸다 그러면 이건 날아가는 거 알죠? 자 봐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맞죠? 틀린 거 찾아라고 그랬으니까. 자,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동일하면 매립의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관리 입안 결정해야 돼?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지 이때도. 3번 매립 목적이 답은 이놈이요? 그럼 나머지 다 맞아 이거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다를 매립했죠? 바다에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다면 매립의 준공인가을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만 하면 된다. 목적이 다르다. 2개 이상 이웃한 용도지역하고 2개 이상 이웃하거나 또 연접하고 있으면 이땐 절차 전부 다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틀린 건 답 쉽다니까요. 자, 한번 볼까? 1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아무것도 지정 안 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하는 거 맞죠? 맞잖아요. 자, 여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이 있어 없어요?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는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건축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 지정했는데 미처 세분을 못했다.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 못했다.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저 2번 틀렸네 이놈. 자, 관리지역에 세부적으로 용도를 안 나눴다. 계획관리요, 생산관리요, 보전관리상.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는 아까 쭉 나온 얘기들이에요. 봐요. 얘네들이 또 나온 19회잖아. 그죠? 봐요.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니까. 이게 20회 문제. 그러죠? 그 다음에 20회. 이게 이놈이 왜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계속 유사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그렇고 19회. 같은 지문들이죠. 그 다음에 26회. 요 26회. 용도지역. 볼까요? 1번 냅둬. 2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 완료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도시지역 바뀌지. 택지개발 사업 안에서 풀릴 때는 옛날로 돌아가지. 이런 식으로 택지개발 사업 다 끝냈어.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려. 옛날로 환원되나? 아니지. 완전 영원히 도시지역 돼버리지. 그 다음에 2번 관리지역에 또 나온다니까. 이렇게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른 뭘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지? 그죠? 자, 4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뭐 이런 얘기해 보여. 주거지역 어디 가세요 여러분들 또? 주거지역을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전용도 1종, 전용 2종 이렇게 이럴 때도 변경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5번 저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 게 몇 번이요? 2번. 그러죠? 택지개발 사업 해가지고 풀릴 때 옛날로 안 들어가요? 자, 1번은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절차 왜 기초조사,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하고 환경성 검토 생략 그런 그 절차 생략하는 거거든. 도시지역의 축소 줄어들었단 말 나오죠? 다른 용도 지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할 때는 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생략해도 괜찮아요. 도시지역이 줄어들어서 용도가 바뀐다. 그래서 이런 절차 생략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지문에 5개 중에 써먹어. 근데 항상 지문은 이렇게 낯선 게 답이 아니라 늘상 배운 데서 답이 지문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아파트 이 문제 내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몇 회 때 나온 걸까요? 21회 봐요. 22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골라라는 얘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봐요. 29회죠.
7년 뒤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내 기출문제 반드시 완벽하게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기출문제 공부한 사람들이야 몇 번 반복한 사람은 풀고 가지요. 깔끔하게. 기출문제 안 보고 문제지만 열심히 해. 아니되니까 그게요. 기출문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 찾으래요. 윤수일이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일정 전용 주거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여러분 저 일정 전용 주거 안에서 자 지을 수 있는 거 단독주택 지을 수 있지. 그 다음 다중 다 가고 난리가 났어 또. 연립 절에까지 포함하면 연립 다세대. 그 다음 묵고 살아야 되니까 일정 건생. 그 다음이 할렐루야. 다음 단계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빼고. 다음 집에서 학교 오다 가다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다음이 노이자 시설. 그 다음 주차장. 여기 아파트 어디가 있어요? 연립 다세대. 이종 전용 주거는 일종하고 똑같은데 공동주택이 다 허용된다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지만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안 지을 거다. 법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일종 일반 주거는 몇 층 이하라고? 4층 이하인데 아파트 짓나? 자 유통상업지역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또 유통 단독 있죠. 단독을 못 짓는 거 두 군데 외워라 했잖아요. 유전 불가 유통하고 전용업. 그 다음에 유통상업은 전국에 물류가 모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 주택, 숙박 자체를 못 짓는다고. 그러면 골라봐봐요. 둘 중에. 준주거지 뭐 그러면 일반 공업이요? 그 답은 몇 번? 자, 이러고 22에 기준을 분석해다 쳐요. 봐봐요. 29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또 봐봐요. 유통상업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안 되지. 몇 층이 하니까.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니까. 그러죠? 그러면 자 계획관리 관리적은 다 4층 이하만 지어야 되거든. 그러면 또 봐봐요. 골라봐봐요. 어디? 이종 전용 아파트 법적으로 가능해 안 해요? 하지. 이종 전용은 1종, 2종 차이가 2종은 공동주택은 다 된다. 1종은 공동주택 중에 연립하고 다세대면. 기억나나요? 자, 봐봐요. 자, 또 하면 되지 뭐. 2종 전용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다. 자, 단독주택. 그 다음 뭐요? 여러분 이 요약집 있죠? 명품 요약집 이거 줄 쳤을까 안 쳤을까? 진짜요? 이거 다 줄 쳤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만 줄 쳤을 것 같아요? 다 줄 쳤을 것 같아요? 한번 펼쳐봐요. 다 치긴 뭘 다 쳐. 자, 몇 페이지냐면은, 자, 20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이종 전용에서 박스에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줄만 줄 쳤어. 공동주택만. 그러죠? 다도 아니요. 거기는 안 거예요? 그죠? 여기 왜 줄이 없냐, 너는? 너 왜 그랬어? 딴 건 다 있는데, 야, 너 졸았구나, 또. 환장한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전용주거는 1종, 2종하고 똑같은데, 2종에서는 공동주택을 시행령으로 다 허용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법적으로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구만. 이게 기초 탄탄.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 20, 몇 해요? 이게 아까 그놈이. 봐봐. 29에 올해 나왔네. 그러죠? 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건 어디요? 2종 전용이지. 이번 시험도 이런 식의 문제 내가 할 텐데 얘는 안 나오겠지.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두세 개는 우리가 아는 게 나와요. 속과 내고 나머지에서 침착하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 29개 용도 지역별로 박스 2개, 42개인데, 그거 진짜 수천 줄이야, 그거. 어떻게 다 외워, 그거를. 다시 한번.
2종 전용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다음 같다. 단독주택, 그 다음 요거 공동주택, 1종 건생, 지다시 조례가 정한다면 또 새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12번에 얘는 19회 시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9회 시험 나온 거 있죠, 요거. 요런 주기적으로 야가 나올 때 된 거예요,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 가로치고 봐봐요. 조례를 정한 것은 뭐하고? 그럼 뭐하고 뭘 찾으라는 겨?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했죠. 여기에 땅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르면 농어가용 단독주택하고 초등학교는 지을 수 있게 해줘요. 자, 조례가 정한다면 일정건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양의 양식장, 하수처리 시설, 국방군사 발전시설은 기본. 그 다음에 인생 종점, 묘지 관리시설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봐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 것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러면 이 얘기는 문제를 이해해야 돼. 농어가 주택, 초등학교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이걸 내고 싶어. 나 같으면 이렇게 내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것 찾으시오. 없는 건축물. 가로치고 조례, 포함이라고 내지. 그러죠? 교정, 군사시설, 대거지역, 종교시설은 묘지 관련, 초등학교, 답은.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을 때 답을 찾았다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거니까 이번 시험 나온다면 문제를 거꾸로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장 가면 진짜 답이 진짜 쉬운 건 다 보인다니까요. 막 그냥 얘 그냥 외우려고 야 어디 갔어? 야 외우려고 그냥 미친 듯이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봐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같다.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전국 공통으로 허용하는 게 농어가 주택하고 초딩학교. 이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어디라도 이 두 놈은 허가를 해준다니.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면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놈이야. 요게 1종 건생, 그 다음에 2종 건생, 종교, 할렐루야. 그러죠? 그 다음에 양의 양식장, 그 다음에 하수처리, 국방군사, 그 다음에 발전, 묘지관리 시설. 요거는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거야. 자, 16번. 대지 면적 1000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다. 최대 용적률이 200이다. 이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연면적 얼마인가? 이것저것 고려하지 말고. 이게 15회 때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5회 전설 들어봤죠? 15회 때 추가 시험 말고 원조 합격한 사람들은 지금도 약간 정신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월남전 참전한 것처럼. 정신 이상에 잠을 못 자, 평소에. 수면제 먹고 자야 돼요. 그게 이제 26만 명 중에 1181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약 먹고 있어, 지금도. 이 문제는, 자, 봐요. 연면적이죠, 연면적. 증축 가능한 거. 자, 용적률 얼마 줬대요? 200 줬잖아요. 대지는 얼마고? 1000. 그러면, 자,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이? 연면적이 용적률 아니요? 용적률 줬잖아요. 이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포함하고 제외하고 지상층의 주차장도 제외한다는 거 알고 있냐 문제죠. 그러면 지하층에 빼고 주차장 뺐지. 500을 지었잖아. 800을. 그렇죠? 대지가 1000인데 용적률 200%니까 2000을 지을 수 있는 땅 아니요? 현 상태에서 800을 지었으니 이게 더 가능한 게 얼마? 1200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요. 오케이? 예? 진짜 오케이? 아니요? 이게 국토법 문제인데 건축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 비율이에요. 이럴 때 연면적에는
머릿속에 지하층을 빼고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쓰는 부분도 뺀다. 이 두 개 빼고 연면적 구해야 돼. 그러면 아까 용적률 200% 줬잖아요. 200% 줬으면 대지가 1000이니까 연면적 얼마를 지을 수 있다고? 2000을 지을 수 있는데 그림처럼 건물 지은 상태란 얘기 아니야 지금. 지었는데 이때 용적률 구할 때는 지하층 넣어 빼란 말이에요. 얘는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차장도 빼란 말이에요. 그럼 800을 지었는데 2000까지 지으려면 더하기 얼마 하면 된다? 1200. 그거 아니요? 공법 뭐 어달라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게 29회 시험 나온 건데 이게 내가 저 특리 외우기 하려고. 자, 찬물 한 잔 먹고 가요. 벌써 1시간은 시간은 잘 가긴 가요.